건축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층 아파트에 대한 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한옥으로 시도하려는 게 있었는지 뭐 하는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듣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강민 센터장님이 오늘 한옥 포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강민 센터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번 그 포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로 해서 포럼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무진 대표님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그래서 그 답변에 제가 적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뭐 모든 게 자기가 겪은 역사적인 경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건축계하고 한옥의 만남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만남으로 시작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96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역사적 정통성이 이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사업들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옥을 국가적인 기념물의 조형적인 어떤 선택, 양식으로 이제 소위 강요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민속박물관을 쓰고 있지만, 당시 국립박물관 현상설계 지침이 나갈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유명 문화재급 고건축의 이런 요소들을 차용해서 그런 구절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건축을 꿈꿨던 특히 당시 소장파 건축가들의 공분을 샀죠. 굉장히 불행한 사건으로 이제 만남으로 시작됐는데, 그걸 설계하셨던 분이 그 이후로는 이렇게 건축계에서 그분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아직도 못 듣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호기심인데 어떤 분인지. 그런데 아마 지금 아까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분이 왜 요즘 우리나라 현상설계에는 그런 지침이 안 나오냐라고 하신 거가,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사건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때 아마 그 공분을 느꼈던 소장파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 그런 지침을 만드시는 세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가의 어떤 창작인데, 그 창작의 내용, 어떤 난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 난 기능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거를 발주처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이걸 조형을 어떻게 해라, 이게 어떤 모양을 보이도록 해라, 이런 거는 이제 창작의 자유를 사실 제한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컨텐츠를 강요받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세대들의 어떤 판단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아까 조금 언급을 했지만, 한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축이냐면 굉장히 특별한 건축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면, 한옥으로 지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결정을 건축가가 내리는 건축이 아니에요, 이게. 집주인이 결정을 해갖고 오는 건축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일반 건축을 생각을 해보면, 건축주가 이제 주택이면 조금 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이 되지만, 처음에 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철물로 해주세요, 우리 집은 콘크리트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근데 건축가가 설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나 대지의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집은 철물에 유리를 많이 써서 하는 게 좋겠다, 혹은 콘크리트로 하는데 너무 네오바틱하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조금 곡선도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건축가가 결정하는 컨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 건축가가 그러한 판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때는 한옥 내지는 그 요소를 많이 사용한 집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작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험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축주가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한옥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한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감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옥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다 짓고 나면. 그러니까 좋은 예가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해서 지어지는 한옥들이 대부분 굉장히 미감이 보수적이에요. 국회 한옥.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도 한옥 작업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인 거 하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변종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걸 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들보도 목차 합성을 해가지고 뭐 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대들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충분히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한참 설계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민스럽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냥 한옥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실험은 딴 데서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뭐 말을 정리하자면 개별 건축가나 혹은 건축계 전체로 봤을 때 한옥이라고 하면 아직도 상당히 우리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를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과 그때 그것을 정말 피부로 체험하고 정말 진심으로 분노했던 분들이 요즘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그런 걸 하실 때 본인들이 이제 건축가의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 끝에 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소장의 얘기를 보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알기로는 군사정권 때 미국의 정권에 대항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냥 정보의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은 아니고 이제 알기로는 군사정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에 수주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의 강공영치의 작품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보면 민속박물관의 접근 방법이 100% 그쪽에 대량학교 보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방향으로 해서 경북국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나 보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로 우선 언어학적으로 보면 대한제국시대 때 나왔던 양옥에 상반된 단어로 시작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한국의 주택이다. 한국의 주택이라고 그러면 또 언어학적으로 좀 달라지죠. 서명으로 접하게. 그래서 브라파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이걸 옥시덴탈리즘 접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한국의 전통 건축, 조선 건축, 고려 건축 더 나가서 3구시대 때 건축까지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문화재 보호라는 차원에서 바운다리 내에서 그걸 더욱더 해야 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양대문의 고수공사에 사고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한옥에 대한 문제는 거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아직도 40년 전하고 결코 발전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이제 방금 홍 소장의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연장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는 자신감은 기성세대라든지 그런 김수지 작품도 있었죠. 그 박물관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성은 정관학의 원리, 대중법의 원리에 따라서 발전돼 나가지만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도 상당히 작년에 이 포럼에 참석한 것보다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우리 작품도 실제로 생산되는 작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안동대 교수의 이것도 뒤로 보면 한옥이 아이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창의력 있게 발전해 나가면 한옥이 현대화되고 현대 건축이 또 전통 사상에 입각해서
잘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게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예, 저기 그냥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고층 아파트에 대한 한옥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이강민 센터장님이 정리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거나. 그냥 이 답변을 짧게 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 주공에서 했던 금성건축하고 했던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이제 그 아파트 구조의 한계 그걸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인테리어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이 한옥과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는 사실 한옥 중층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옥이 지금 저는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층, 목조 그런 대충 그런 틀에서 이렇게 그냥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인 도시건축의 레파토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게 있을 텐데, 도시건축 레파토리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밀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아까 이제 오늘 가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땅에 내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예를 들어서 뭐 단층으로 해결을 하는 것과 그 똑같은 땅에 3층, 4층 지면은 전체적인 공사비, 평당 공사비가 어디가 더 싸지겠어요? 땅값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따져봤을 때 특히나 인구 많고 땅을 적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옥이 됐건 뭐가 됐건 정도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은 아무리 안 돼도 기본적으로 4, 5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 한옥의 절대적인 불리함이 있는 거죠. 아무리 집 자체의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토지 비용에 토지를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당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발표자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그 말씀하셨던 고층화 문제, 그다음에 돈의 문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토론을 계속 진행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토론자로 오셨던 분들이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한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제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그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던 그 토론자,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토론자 분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강민 센터장님 마지막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포럼이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와서 10회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포럼 자리에서 좋은 사례들만 보고 좋은 서로 덕담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조금 이슈들을 좀 진지하게 다뤄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실험적인 한옥 짓기라는 데서는 조금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아마 설득이 안 되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보니까 더 싫더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입장 차이들을 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자연스럽게 돈 얘기로 이제 빠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2만 원밖에 없는데 그림을 걸고 싶다. 그럼 인쇄된 걸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실례죠. 그거는 2만 원 갖고 그림을 그려줄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한옥은 지금 모든 거를 다 그 장인의 솜씨가 그대로 이렇게 구현되기를 바라는데 가격을 싸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이 그러니까 기술 연구라는 게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장인을 빼는 거예요. 인쇄한 게 비슷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용납할 거냐? 아까 용납 못 하신다고 그러시기도 하셨는데, 그럼 그건 적절한 수준은 어디서 끊을 거냐 하는 게 다음 포럼의 주제입니다. 다음 포럼은 제목이 알뜰한 한옥 짓기입니다. 다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걸로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시간 맞춰서 했는데 열띤 토론으로 많이 늦었는데요. 토론 진행해 주신 좋은
마지막으로 발제자분들 손님들부터 감사드리고요. 또 플로어에 다른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자리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한 번도 안 왔는데요. 11월이나 12월쯤에 알뜰한 하늘 짓기 주제로 뵙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